잘 돼야 앞으로 되게 행복할 거다. 요 정도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지금 복습 중이에요. r개를 뽑아 나열한다라고 해.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은요, n, p, r이라고 써요. n 퍼미테이션 r.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5p, r이라고 쓰면은, 아니 5p, 3이라고 쓰면은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야. 이해는 하시죠? 그럼 얘 어떻게 계산했었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5부터 시작해서 3개 연달아 곱하세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여기서 끝나.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야. 아셨죠? 뽑고 끝나는 거야. 기호로는 어떻게 쓴다? n, c, 뭐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게 그냥 뛰쳐나오네. n, c, r,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있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5 컨비네이션 3이라고 하면은 얘는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연달아 적어.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3개가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ABC, BAC, CAB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나열되는 거 취소를 나눗셈으로 하는 거야. 3개 줄 서지 마. 이렇게 합니다. 3일이라고도 적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몇 가지가 나온다? 10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알았죠? 중딩 때는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청소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여기는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반장, 부반장, 청소반장.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잖아. 순서가 있잖아요. 대표 3명. 동등하잖아요. 무슨지 아셨죠? 그래갖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5P3.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할 건데요. 3명 나열하는 거 취소할래요? 랑 똑같은 얘기야. 됐죠? 5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다라는 건 뽑힌 3명의 대표 말곤 나머지 2명은 뭐야? 학생일 거 아니야? 그냥 일반 학생? 걔네들을 뽑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이것도 알고 있죠? 5C3이랑 5C는 같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반에 5명 있는데 남자가 3명이야. 여잔 2명이겠지. 이런 느낌의 내용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갖고 5C3이랑 5C랑 같다. 그래갖고 조합. 얘네 둘은 알고 있어야 돼. 고1 때 배우는 내용이라서 복습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n 팩토리알. 얘는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한다? 1까지 곱한다야. 아셨죠? 그리고 뭐 안 나오겠지만 np형은 1, nc형은 1, 0 팩토리알은 1. 정의 돼 있는 거야. 알았죠? 괜찮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 팩토리알 몇 개 정도 외우자. 여러분 그 퀴즈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체크. 5 팩토리알 몇이야? 지금 들렸지? 뭐라고 애들이 뭐라고 말했잖아. 혹시 모르는 친구는 외우는 게 좋겠죠? 5 팩토리알은 120이야. 4 팩토리알은 24. 그죠? 4, 3, 2를 재빨리 곱하던지 여기서 5를 나누던지. 그죠? 3 팩토리알은 3, 2, 1 곱하면 뭐 이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산하라고요. 알았어? 2 팩토리알은 안 적을게.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정도인 상태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살짝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원순열 내용 설명할 겁니다. 스피드 괜찮죠? 발음도 괜찮죠? 저 발음이 막 완전 엉망진창은 아닌데, 옛날에는 엄청 더 정확했는데 강사 시절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돼. 말이 잘 안 나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원순열 시작할게요. 그리고 카톡 혹은 밴드에 초대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 복습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알았죠? 근데 여기 러셀 자체에서 내가 유튜브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돼요? 해봤어요? 이미? 안 돼요? 딴짓을 못하게 해놨네. 그래서 유튜브 링크도 올려드리고, 그럼 밴드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거든요. 밴드를 쓰게 되면 밴드에도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근데 밴드는 1시간 반인가 넘어가면 안 돼. 잘리던데. 혹시나 그런 쪽에 잘 알고 있는 친구 있으면 잘 알려주시고요. 원순열 갈게요. 졸리진 않죠? 밥은 맛있어요? 여기 원래 다니던 분. 이렇게 많아? 다니던 분들이? 경험치가 많구나. 처음이다. 처음 친구들은 맛있겠네, 밥이. 맛있지 않아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 안 오니 밥? 아, 내일부터야? 지금 아직 안 먹어봤어? 그럼 지금까지는 각자 알아서 나가서 먹기야? 지금까지는? 어디서 먹어요, 그러면? 맛집 없어요, 여기? 난 맛집 탐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나랑 되게 거리감이 있구나. 거의 또 혼자 수업하는 느낌 나겠는데? 응? 어쨌든, 좀 더 친해지면은 맛집도 알려주고 하세요. 저 원순열 갈게요. 여러분, 되게 심각한 아이예요. 되게 낯가려요. 제가 강사를 할까 말까를 딱 여러분 나이가 좀 그러니까 고3 이 정도 시절 때 되게 진지하게 고민했어. 사실은 한 20살 때 고민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있을 때 되게 고민을 했어. 선생님이 꿈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꿈인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아이 성향이 짙어지는 거야. 난 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막 뒤에 있는 친구한테 안녕? 이러면서 인사하고 되게 친해졌거든. 넌 누구니? 난 정다움이야. 막 이러면서 친해졌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옆에 있는 애한테도 짝꿍한테도 말을 잘 안 거는 거야. 내 할 일만 하게 되는 거지. 점점점 나만의 세계에서 생각하고 이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되게 떨어. 지금 되게 떨고 있는 상태예요. 경험치가 지금 15년 정도 되거든요. 강사한 지. 비공식, 그러니까 대학생 때 한 것까지 하면은 한 1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안 떨만도 한데 사람 앞에서만 떨어요. 부모님들 앞에서만 무진장 떨고. 그래갖고 와, 이것 때문에 강사를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랑 강사 둘 중에 하나가 꿈이었는데 어쨌든 그 둘 다 학생들 앞에 쓰는 건데 자신이 없는 거야. 어쨌든 지금 결국은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데 맛집이 있으려는데 아무도 말 안 하잖아? 집에 가서 되게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말을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처받고 다이어리에 적고 그래요. 막 이렇게 수업하는데 너무 졸지만 않았죠. 졸리면 일어나 않았죠. 엎드려서 자는 애들한테 특히 많이 상처받아요. 엎드리면 내보내거든요. 여러분들은 가끔씩 엎드려서 자는 애들 있어. 그냥 내보내거든. 그래갖고 되게 소심해. 상처 되게 잘 받고. 그래 보이죠? 쟤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 나가. 이게 더 편해. 왜냐면은 싸우면은 결국 좋지 않더라고. 학생들이랑 웬만해서는 싸우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제 하다가 조금 말을 편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괜찮죠?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상당히 나이가 조금 더 있어. 알았죠? 꽤 많아졌거든. 옛날에는 길에서 제자 만나면은 선생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야, 형이라고 해. 이랬었거든.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지금은 그럴 정도의 그게 아니라서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혹시나 내가 이제 말을 편하게 하더라도 그러려니 해줘. 알았죠? 응? 이제 원순열 하자. 원순열은 회전에서 겹쳐지는 게 있었을 때 그걸 한 가지로 센다가 원순열이야. 그래갖고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잖아요. 거기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있고 여기에 A, B, C 세 사람이 앉을 거예요. 근데 얘가 A가 앉고 여기 B가 앉고 여기 C가 앉아요. 얘나 원이 있고 회전을 해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했죠. 그죠? 이쪽으로 딱 회전한 거밖에 안 되죠? 얘도 있을 거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한 번 더 회전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A, B, C가 되겠죠. 이 경우를 같은 것으로 센다가 원순열의 원리야. 그냥 끝이야. 얘네들 세 가지가 다 뭐다?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단 회전해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 문제에서. 알았죠? 그리고 원탁이 나와 있고 항상 웬만해서는. 그래서 딱 봤을 때 한 번 딱 회전하면 A, B, C 똑같은 그림 나오고 딱 회전하면 똑같은 그림 나올 거야. 공감하시죠? 얘를 몇 가지로 센다? 한 가지로 센다가 그냥 끝이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A, B, C를 직순열로 나열하면 3팩토리얼이거든요. 직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3명을 나열한다. 이런 걸 직순열이라고 해. 알았죠? 혹은 3P3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공감하시죠? 원순열일 땐 몇 가지가 나올까? A, B,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올까?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슬프게도 두 가지인지도 안 세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수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둘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솔루션 1, 솔루션 2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생각해 볼 거리가 있고 둘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의 내용이, 알았죠? 희생 원리거든요. 희생. 원이 이렇게 딱 있어.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4명이라고 할까? 4명으로 예시를 들게. 이 원탁에 A, B, C, D가 앉을 거예요. 회전해서 겹치는 건 같은 것으로 셀 거고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니? 이게 문제야. 알았죠? 얘를 어떻게 셀까라고 생각했을 때 A가 가서, A를 다음이라고 합시다. 다음이가 가서 여기 앉으려고 했어. 몇 자리처럼 느껴져? 그게 한 자리처럼 느껴져야 돼. 그게 원순열이야. 네 자리가 직순열이야. 네 자리는 막 이런 거지. 몇 자리처럼 느껴져? 앉을 수 있는 자리. 별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세모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네모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에도 앉을 수 있죠. 이게 네 자리인 거고 다음이가 지금 가서 앉으려고 했어. 몇 자리처럼 느껴져? 이게 한 자리처럼 느껴져야 된다가 되게 중요한 원리야. 그렇게 느껴집니까? 내가 여기 앉았어. 아, 그럼 뭐해? 띵 돌면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경우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희생이 일어나잖아. 한 명의 희생. 이게 나의 희생이야. 다음의 희생. 됐습니까? 한 명이 희생해서 딱 앉는 순간 이때부터는 각각의 자리에 의미부여가 돼. 그 의미부여가 된다는 걸 원순열 파괴라고 할게. 원순열이 파괴가 돼. 얘네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봤더니만 이 세 자리가 다 다른 거 이해해? 이젠 회전해도 똑같아지지 않아. 왜냐면은 잘 봐. 만약에 여기를 앉잖아? 그럼 다음이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 돼. 무슨지 알지? 이 자리에 앉잖아? 그럼 다음이랑 손을 잡고 밥을 먹을 수 있어. 무슨지 알지? 이 자리에 앉으면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다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서 다음이가 앉는 순간 원탁이 파괴가 되고 이 세 명을 앉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3팩토리얼이요. 3명 앉으세요 이러면 돼. 그래서 여기 원탁에 4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6가지야. 같은 이유로 이제 생각해 볼게. 아까 전에 이거 2가지라고 누군가 그랬잖아. 그건 공간적인 능력이 되게 뛰어난 친구인 거잖아. 여기 있어. 여기에 공유가 가서 딱 앉으려고 봤어. 공유가 딱 앉으려고 보니까 몇 자리야? 한 자리로만 보이면 된다고. 그래서 공유의 희생. 공유가 이렇게 딱 앉았어. 짠. 이렇게 앉는 순간 공유의 왼쪽 뺨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 공유의 오른손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잖아. 그죠? 그래서 이땐 직순열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은 그냥 앉으면 돼. 2팩토리얼이 몇 가지가 된다? 2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한 명의 희생 이론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 우선은 직순열이라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하는 거야. 이 원탁에 A, B, C 4명을 앉힐 거예요. 여기 4명을 앉힐 건데 직순열이었다면은 4명을 나열하는 건 몇 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이지. 그래서 걔를 4팩토리얼이라고 이를 질러.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그러면 A, B, C, D가 막 나열되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이 그림이나 겹치는 거니까 여기에 A, D 뭐야? C, B 얘가 나열되는 거다. A, D, C, B나 A, D, C, B나 A, D, C, B나 다 똑같은 경우 이해하시죠? 지금 순식간에 돌렸는데 따라왔어? 몇 가지가 겹쳐? 4가지가 겹치죠. 그래서 그 4가지가 겹치는 거 사로 나누면 되겠지. 4개를 한 개로 산다를 사로 나눈다잖아. 이게 수습이야. 뒤에 흰색이. 근데 수습하는 그 경우를 어떻게 세면 되냐면 A를 기준으로 너가 기준점을 하나 삼어. 그런 다음에 그림을 회전시켜. 이게 좀 어렵거든? 이때 딱 그림이 겹쳐지지. 다시. 이 그림이 지금 공중에 떠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생각할 수 있지. 그 정도 상상력은 있죠. 앤드리어. 그러면은 여기 딱 해갖고 이렇게 회전해갖고 탁 겹치면 그림이 겹쳐지잖아.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지금 막 두쌍처럼 보이잖아. 그림이. 그러다 여기 오면 한 번 더 겹쳐지지. 여기 한번 겹쳐지지. 여기 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몇 번이 걸렸는지 보면 돼. 공중에 띄워. 회전할게. 한 번 생겼고, 두 번 생겼고, 세 번 생겼고, 네 번 생겼지. 네 번째 제자리 돌아왔죠. 4로 나누면 돼. 지금 당장 안 됐어도 돼. 어차피 좀 이따가 다각통순열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알았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원순열을 해석하면 된다예요. 끝. 그래서 얘를 교과서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4팩토리알을 4로 나눴다는 거는 그냥 3팩토리알인 거죠. 왜냐면은 4, 3, 2, 1을 4로 나눈 거니까 싹싹 이렇게 갖고 3팩토리알이잖아. 그치? 그죠? 얘도 그냥 대놓고 3팩토리알이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 n명을 원탁에 안 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1 팩토리알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거든요. 발음이 안 좋았어. n-1 팩토리알이라고 해서 끝내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면서 1번 문제 풀 거예요. 필요한 부분 다 정리하시고요. 방학했습니까? 오늘 정도에 다 방학하지 않나? 웬만해서 그죠? 좋겠네. 방학이 방학 같지 않아서 그리 좋진 않아요? 개념. 그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복습 칸이 있잖아. 복습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V 체크를 최소한 해줬으면 좋겠고, 혹은 날짜 체크라도 날짜 체크가 제일 좋고. 그리고 복습 3번 한다가 목표. 알았죠? 그것만 지켜보세요. 만약에 근데 진짜 복습 3번 했는데 수학 더럽게 못하잖아? 그러면은 나한테 찾아봐. 내가 무엇이든 후원해줄게. 알았죠? 내가 이런 말 농담 반 진담 반 삼아 하거든요. 수능을 보는데 복습 3번을 진짜 내 말 듣고 했어. 근데 수능을 보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서 눈물이 난다. 그럼 내가 널 유학 보내주겠다고. 한 명도 찾아온 애들 없어. 눈물이 났던 애들이 없는 거야. 복습 3번 하는 애들 치고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복습 3번을 할 줄 알 정도의 성실함과 노력이 생긴 애들은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 그거를 좀 지키려고 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개념 파트는 밑에 유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유제 문제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숙제가 될 거고, 혹은 내가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할 거야. 이해는 하셨죠? 그리고 좀 뒤로 살짝만 넘겨볼까? 살짝 넘겨보면 4번 정도에는 찐 보라색으로 돼갖고 기출문제가 있어.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개념 가지고 한번 풀어봐 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좀 할 거예요. 이해는 하셨죠? 그래갖고 진한 색으로 된 게 기출문제인데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실려있고, 앞에 좀 연한 색으로 돼 있는 거는 되게 개념적인 부분인 거니까 모르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알았죠? 자, 1번 문제 풀겠습니다. A, B, C, D, E, F, D, E, F 6명이 원탁이 않는데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고, 1번 문제 A, B, C, D, E, F 이웃. 자, 합니다. A, B, C, D, E, F가 이웃하도록 이라고 하면은 이웃해도 좋은 애들은 한 명 취급하는 게 경우의 수 셀 때 기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웃하는 애들 한 명처럼 이렇게까지만 쓰면은 어느 정도 알아듣겠죠? 이웃하는 애들을 한 명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전체는 사실 6명인데 우리 눈에 지금 몇 명처럼 보이면 돼? 3명처럼 보이면 돼. 공감하시죠? 그 3명을 원탁에 안 칠 거예요. 3명을 안 치는 거야. 6명이 아니고 3명을 안 치는 거를 우리 몇 팩토리알이라고 하면 돼요? 3-1 팩토리알이라고 하면 된다고. 이해는 하셨죠? 그러면은 여기에 노란색 덩어리들이 노란색 이러고 앉고 있을 거야. 원탁은 파괴됐어요? 파괴되지 않았어요? 파괴된 순간이야 지금. 누군가 앉으면 무조건 파괴돼. 알았죠? 원탁은 파괴가 됐고, 이제 여기 있는 노란색 A, B가 자리 바꾸는 건 몇이에요? 2팩토리알 A, B, B, A. 색깔 부여할게. 여기 있는 C, D가 자리 바꾸는 건 몇이에요? C, D, D, C.
여기 있는 이 F가 자리 바꾸는 거 몇이에요? 이렇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몇입니까? 16가지다 세는 게 이제 이웃하도록 문제. 이웃해도 좋은 애들을 한 명 취급한다. 꽁꽁꽁 묶는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좀 이따 좀 되고 진한색 교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재야. A, B가 이웃하지 않도록 해볼게요. 저 앞에 문제는 이웃하는 애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고 두 번째 문제는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갖고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이웃해도 좋은 것부터 어디선가 본 적은 다 있을 법한 문제예요. 1학년 때 직수년에서 다 배우긴 하는 내용들이에요. 알았죠? 이웃해도 좋은 것부터 나열하는 거예요. A, B가 이웃하기 싫대. 둘이 앙숙이래. 누구누구 이웃해도 좋은 거야. C, D, E, F는 이웃해도 좋은 애들이죠. 그래서 나는 4명 먼저 안 치는 거야. 알았죠? 4명을 원탁에 안 칠 거예요. 4명을 원탁에 안 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몇 팩토리얼이에요? 4-1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냥. 괜찮죠? 그러면은 C, D, E, F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야. C, D, E, F 앉았어. 그리고 잇따라 연속으로. 여기까지 공감하시죠? 잇따라 연속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제 A, B를 앉혀야 되거든. A,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V 체크해 볼게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 4가지 중에서 A, B, A, B, A, B, 뭐 B, A 이렇게 앉으면은 절대 이웃할 리 없겠지. 왜냐면 얘네들이 다 가림막이 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노란색 4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뽑아서? 2자리를 뽑아서 A, B를 앉히면 돼. 나열하는 거니까 퍼미테이션이겠지. 공감하시죠? 여기 A, B 끼워넣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팩토리얼이 6이고 4, 3, 12가 될 거니까 답은 몇이다? 72가지다. 뭐 이 정도. 교재 18페이지예요. 진한색, 보라색 교재 18페이지. 자, A가 EF 사이에 앉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거는 EF 사이에 여기에 누구 구성해주면 돼? A를 구성해주면 좋죠. 얘네들을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얘네들도 꽁꽁꽁 묶어버려. 괜찮겠어요? 이 F 사이에 A를 넣은 다음에 묶어버려. 이제 몇 명처럼 보여? 한 명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E, F, A 사라졌으니까 여기 누구 있어? B, C, D 이렇게 있는 상태고 여기 원탁에 안 칠 거예요. 자, 원탁에 몇 명 안 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앉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명을 원탁에 안 치는 경우의 수는 4-1 팩토리얼이라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고. 그럼 이제 원탁은 파괴됐어. 그리고 잇따라 연속으로. 그럼 여기에 뭐 B 앉아있고 C 앉아있고 D 앉아있고 여기 노란색 덩어리가 슬렁슬렁슬렁슬렁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 공감하시죠? 그러면 지금 얘는 EAF 이런 구성인데 EF랑 FE랑 자리 바꾸는 거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몇 곱해주면 돼? EF, FE 자리 바꾸는 곱하기 2팩으로 해주면 돼. EF 나열. 나열이라고는 앞으로 안 적을 거거든. 밑에다 적는 게 EF를 나열했다 이런 느낌이야. 아셨죠? 그래서 답은 몇이야? 3팩토리얼 6이고 이건 몇이야? 2니까 6이 12 이렇게 세면 돼. 됐죠? 혹시나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요. 유제 1-1번은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 쉬는 시간에 안 되면 가지고 나와. 알았죠? 다음 문제 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 2번 문제 보면은 남자는 여자 넷을 원탁에 나열할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나열한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얘 고1 때 배우길 교대로 나열한다라고 하고 직순열로 한번 생각해 볼게. 잠깐 지금 예시예요.
교대로 나열하는 걸 직순열로 생각을 해볼게. 남자 셋, 여자 넷을 교대로 쓰게 할 거야. 알았죠? 그러면 남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느낌 오시죠? 왜냐면 여자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여자부터 써야 되는 거니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거밖에 없죠, 자리가. 이런 문제를 자리가 정해진 꼴이라고 그래. 자리가 뭐한 꼴? 자리가 정해진 꼴이야.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자리가 정해진 꼴은 그냥 그 자리에 그 아이들 앉히면 돼. 지금 내가 동물뱅이 치는 게 누구 자리겠어? 여하구들 자리겠죠? 여하구들 나열하는 거 뭐야? 직순열이야, 현재. 몇이야? 4팩토리얼 이러면 돼. 24, 431 곱한 거. 곱하기. 그 다음에 세모 자리는 누구 자리들이야? 남자 자리들이잖아. 남자 자리, 남자 3명 앉히는 거 몇이야?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답이야. 고1 때 문제였어. 알았지? 근데 유제 문제를 푸는데 아직도 직순열이야. 남자 넷, 여자 넷이래. 1열로 나열할 거야. 교대로. 그러면 얘는 경우가 남녀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바뀌었네. 여남도 있지만 남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네. 그치? 이럴 수도 있어. 이거 이해하니? 동인원수니까. 여자가 앞에 설 수도 있고 남자가 앞에 설 수도 있어. 맞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여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몇 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 여자 앉히고 남자 앉히는 거 몇 팩토리얼이야? 몇이야? 4팩토리얼. 이게 답이에요. 24 곱하기 24. 근데 얘도 해야 되겠지? 얘도 이번엔 남자부터 앉혀. 남자들아 앉아. 이렇게 하면 몇이야 이거? 4팩토리얼. 그지? 곱하기 여하구들아 앉아. 이렇게 하면 몇이야? 4팩토리얼 해가지고 얘랑 일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남자이면서 여자면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앉을 수는 없잖아. 그죠? 이거 둘이 더하면 돼. 알았죠? 이해는 했죠? 원탁으로 갈 거야. 이제 저 문제야. 그냥 이 문제를 원탁에 이제 데리고 온 거야. 원탁에 앉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지? 남자는 여자 넷이니까 여기 이렇게 딱 하고 남녀 그리면 돼. 그래갖고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되겠지. 이게 교대로 맞는 거잖아. 그지? 맞지요? 왜 8명이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8명 맞죠? 그죠? 이거 있지? 근데 또 이런 것도 있겠네? 그죠? 남자, 여자. 뭐야? 정신을 놓고 하나 봐. 그죠? 이해하니? 이렇게 돼 있겠네? 그지? 두 가지가 있겠네? 아니지? 얘랑 왜 나 지금 뭐 틀렸어? 미쳤어 나? 뭐야 잠깐만 하나 둘 표정들이 안 좋길래 뭐야 이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러면 되지. 이제 괜찮지? 뭐라 안 할 거지? 그치? 자 이 경우랑 있는 거 이해해? 꼭대기에 여자가 오는 거랑 꼭대기에 남자가 오는 거랑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원순열에서는 얘가 같은 경우지. 제발 이것만 이해했으면 돼. 원순열에서는 직순열에서는 얘를 다르게 세지. 근데 원순열에서는 이거 잡고 이렇게 회전하면 얘 나오는 거 이해해?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경우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앉힐 거야? 남자를 앉히든 여자 앉히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여하고 분들도 앉히자고? 나열해. 여자 몇 명이야? 4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거야. 몇 팩토리얼이야?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내가 방금 전에 말했지. 4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거야. 4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6가지가 됐어. 여자가 4명이 앉고 있는데 원탁이 깨졌어 안 깨졌어? 깨졌지. 생각을 해봐. 여기 A 여학생, B 여학생, C 여학생, 여기에 전지현이가 앉았어. 저는 어렸을 때 전지현이 팬이었거든요. 전지현이가 앉았어. 그러면은 다음이가 가서 앉으려고 해봐. 나 어디 가서 앉을 것 같아? 여기 뛰어가서 앉을 거 아니야. 원탁이 깨졌다고. 회전해서 같은 자리가 아니야. 여긴 A, B 여학생 사이에 낑기는 자리고 여긴 전지현 옆자리인 거잖아. 무슨지 알지? 그래서 남자가 앉는 자리는 원탁이 깨졌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돼? 4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된다. 이게 앞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지만 하면 제대로 이해만 하면 되는 부분이야.
그래갖고 답은 몇이야? 6 곱하기 24가 답이야. 6, 4, 24, 6, 22 몇이야? 144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2번 문제 내가 하나 풀어줬거든? 답은 2번이야. 3번까지만 잘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자, 이제 한다. 연습 좀 할 거야. 3번 문제는 아닌데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이, 앞 시간에 배운 내용이 원순열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6명을 나열시킬 거예요. 정삼각형이야. 회전해서 겹쳐지는 건 겹치는 걸로 할 거야. 이해는 하죠? 자, 정다움이 희생으로 뛰어갈 거야. 다움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자, 원탁이었으면 우선 몇 자리였어? 한 자리지? 근데 지금 원탁이 아니고 삼각형이거든? 그래도 몇 자리일까? 한 자리처럼 느껴지는데 이때 두 자리처럼 느껴져야 돼. 그게 나중에 운전을 잘할 수 있어. 왜냐면은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다른 자리야. 여기 오른손잡이가 앉으면 참 좋은 자리야. 밥 먹기. 여기 오른손잡이가 앉잖아? 얘랑 계속 부딪혀. 밥 먹다 이렇게 부딪힌다고. 야, 건드리지 말면서 싸운다고. 여기 오른손잡이가 앉기 좋은 자리지. 허공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가 아예 똑같은 자리라는 거 이해해? 회전하면 겹쳐질 수 있는 자리? 내가 노란색으로 칠하는 자리는 왼손잡이가 앉으면 되게 좋은 자리야. 밥 먹기. 무슨 일인지 알지? 그래서 이번에 다움이가 희생하려고 갔더니만 어머,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로 느껴져야 돼? 두 자리로 느껴지는 거야. 이것만 이해했으면 돼. 띵스 희생. 그러면 내가 두 자리 중에 하나를 앉는 거야. 여기에 내가 띵 하고 앉았어. 그러면은 원탁 파괴된 거 이해하시죠? 왜냐면은 다움이 옆자리잖아, 슬프게도. 맞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 5명이 그냥 어떻게 앉으면 돼? 막 앉으세요. 5명을 나열한다야. 5명을 나열한다야. 5명을 나열한다야. 알았죠? 이게 답이야. 다시 설명할게. 그림 여러 가지로 설명할 거니까 꼭 이해하려고 해주세요. 자, 이제 수습 내용으로 갈 거든. 사고치고 수습하기. 딱 나열하려고 하는데 골치 아프잖아, 지금. 왜 골치 아프냐면 삼각형이 나와서 짜증나게 하잖아. 한 자리인지 두 자리인지 고민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그냥 다 다른 자리라고 생각해. 6명 그냥 막 나열시켜. 이건 이해했어? 얘는 직순열일 때 나열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수습할 거거든요. 수습할 건데 기준점을 하나 삼아. 여기 기준점으로 삼을까? 이런 다음에 그림을 회전해. 여러분 공간지각 능력이 좀 있어야 돼. 탁! 삼각형 튀어나왔어. 회전한다. 그럼 그림이 회전되다가 언제 완전 겹쳐져 있게 보이겠어? 지금 이 순간이지. 한 번 회전하다가 두 번, 몇 번 만에 돌아와. 이거를 내가 되게 멋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난 지금 그냥 계속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그림을 회전시킬 때, 그러니까 적당히 회전시키면은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건 겹치는 게 아니잖아. 마징가 같은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회전하다가 겹치는 순간을 세라고. 딱 한 다음에 딩가 돌다가 지금 겹쳤다. 겹쳤네 이러면서 3번 겹치니까 3으로 나누면 된다고. 알았죠? 겹치는 거 나누기고 이게 답 똑같이 나와. 얘 6 곱하기 5팩이라고 써도 되겠지. 약간 계산 실력 좀 키워볼까? 65432 1이니까 6 5431이랑 똑같겠지. 거기에 3으로 나누면 삭삭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몇이야 이것도 역시나 2 곱하기 5팩이니까 사실 얘나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라고. 한 번 더. 이러면은 거기는 문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할게. 이렇게. 자, 1번 희생으로 할게. 다음에 희생으로. 자, 정다움 희생으로 뛰어갑니다.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로 보여? 3자리.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도 돼. 나도 학생 때 안 보였어. 라고 위로를 해줄게. 알았죠? 근데 집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어.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깨달으면 돼. 이게 3자리처럼 보여야 돼. 왜냐면은 자, 얘랑 완전 동등한 자리지. 사장님 자리. 그지? 야랑 완전 동등한 자리지. 부사장 자리. 야랑 완전 동등한 자리지. 신입사원 자리. 지금 막 이름 붙이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편한 자리, 오른손잡이가 편한 자리, 양손잡이가 편한 자리잖아.
무슨지 알지? 그래서 이게 세 자리처럼 보이면 돼. 이 정도면 큰 성공을 한 거야, 여러분들. 세 자리처럼 해갖고 띵스의 희생이야. 이거 지금 내가 곱하기라고 쓰면 항상 되게 귀찮은데도 이렇게 쓰잖아. 경우의 수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곱하기를 쓸 때 예시를 꼭 들은 거야. 한 가지의 예시. 그 수만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예시를 딱 둬. 띵이 사장자리에 앉았어? 그러면은 띵이 앉는 순간 이 자리들은 다 의미부여되지. 띵이 맞은편, 막 말단 사원 자리 막 이렇게 다 의미부여되잖아. 그치? 친한 사람 자리 막 이렇게. 그래갖고 나머지 그냥 직선을 안 치는 건 몇 팩토리알이야? 5명 네 마음대로 앉아 이렇게 된다고. 알았죠? 두 번째 풀이로 할게. 자, 그냥 그림 이 상태로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 수습으로 할 거야. 6명 그냥 앉히면 몇 팩토리알이야? 6팩토리알인 거 이해하세요? 됐지? 기준점 띵으로 삼아. 공중에 그림 떴어. 회전하자. 직사각형만 회전하다 보면은 길게 섰지 지금. 겹치진 않았어 그림이. 회전하다 보면 이거 지금 겹친 거 돼? 180도 돌았을 때 한 번. 그리고 몇 번째 만에 돌아와? 두 번째 만에 돌아오지. 이게 이렇게 딱 기록하면 수습이 돼. 이 답이야. 똑같은 답이야. 이거 똑같은 계산해보면 돼. 알았지? 블랙라벨에 이런 문제가 있어. 맞춰봐 여러분들이 한번. 회전에서 겹쳐지는 거는 같은 것으로 셀 건데 몇 명이야 지금? 7명이지? 7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여기. 회전에서 겹쳐지는 건 같은 것으로 셀 거야.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야. 또 제가 무슨 삼각형이 이럴 것 같으니까 직각 이등변삼각형까지 내가 해줄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이건 답이 몇일지에 대해서. 팩토리알이야. 그치?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지금 페이크 준 거야. 회전해서 겹쳐지는 건 같은 것으로 센다는데 네가 딱 한 다음에 그림 막 회전해도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게 안 떠오르면 나중에 운전은 좀 늦게 해. 나 죽은 다음에. 알지? 오른쪽 왼쪽 헷갈리고 막 회전하는 거 헷갈리면 위험하잖아. 우회전 해놓고 좌회전하면 같이 오르는 거잖아. 야 이거 공제되는 회전하면은 그림이 겹쳐지는 순간이 그냥 360도에 한 번밖에 없어. 그냥 얘는 마치 원순열인 척 하고 있는데 그냥 직순열인 거야. 7팩토리알이야. 이해하세요? 회전해서 겹쳐지는 거는 같은 것으로 셀 거야. 답은 3팩토리알이지. 그치? 근데 여기다 내가 갑자기 여기다 수학책 딱 놔뒀어. 이렇게 놔뒀어? 수학책 놔뒀어. 답은 몇 팩토리알이야? 4팩토리알이야. 앉기 싫은 자리잖아. 아씨 공부해야 될 것 같잖아. 이런 자리잖아. 공부 안 해도 되는 자리고. 회전해서 겹쳐지는 건 같은 것으로 세는 건데 겹쳐지지가 않아 회전할 때. 그치? 이런 식으로 의미부여가 되는 누군가가 한 명이 회방 놓으면은 무조건 회전이 깨진다고. 알았지? 막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 실제 문제가 있거든? 자. 원래 이런 문제면 지금 답은 몇 팩토리알일 것 같아? 3팩토리알이야. 정사각형이라고 이거. 지금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면 4팩토리알이야. 봐봐.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 다 똑같은 자리지. 1 곱하기 3팩토리알 이렇게 될 거야. 직순열이라고 생각하면 4팩토리알이라고 그림 떴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제자리 오지. 그치? 뭘로 나눠주면 돼? 이게 답이야. 그치? 근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내가 이 자리도 있지롱 이렇게 했어. 답 몇 팩토리알일 것 같아? 이제 5명 나열하는 거야. 5팩토리알이야. 마주보면서 밥 먹어야 되는 자리. 그냥 혼자 밥 먹는 자리. 무슨 인지 알지? 이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제일 대중적인 핵심이 다각형인 거고 교과서에 다 실려 있을 거고. 됐죠? 그러면은 내가 풀어주진 않았지만 3번 문제 식을 써봐. 여러분 너무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만 이게 확통이 그런
그러니까 좀 짜증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수학 같지 않고. 나도 학생 때 진짜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는 하지만 안 된다고.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명 안 되는 애들 거 많을 수도 있으니까. 복습 때. 깜짝이야. 누가 뛰쳐나갔니? 내가 뒤돌아 있는 순간에 수업 못 해먹겠다 이러고 뛰쳐나갔어? 어? 말하고 나가. 문이 잘못 열렸을 것 같은데. 정. 해볼게요. 자, 3번 문제 그냥 10만 쓸게 본인이 쓴 게 맞는지 봐보세요. 솔루션 1로 해볼게요. 다음에 희생으로 풀 거거든요. 내가 희생하려고 딱 갔더니만 희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네 자리로 보이면 돼. 그치? 얘랑 동등한 자리. 그치? 요놈이랑 동등한 자리. 이제 너무 많이 설명해서 지루하잖아. 이놈이랑 동등한 자리야. 그치? 저 투명한 색깔끼리 동등한 자리고. 그래서 네 자리가 있네. 해가지고 네 자리하고 곱하기 쓰는 순간 띵이 여기 앉았어. 이번에 파란색 자리에 앉았어요. 띵이 여기에 띵 하고 앉는 순간, 띵이 앉는 순간 자리에 다 의미 부여가 돼. 원탁 파괴된다고. 직순열이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명 나열하는 건 몇이야? 7팩토리얼. 이거 계산하면 돼. 답은 3번이야 2160까지. 알았지? 내 솔루션 2로 해볼게. 직순열이라고 생각하고 나열해. 몇 팩토리얼이야? 8팩토리얼이지. 그치? 그런 다음에 하나 기준점을 삼아. 공중에 띄워. 그림 회전해볼게. 빙그르르르르 하다가 섰어. 세로로 길게. 빙그르르 하다가 한번 겹쳐졌지. 그리고 두 번째 만에 제자리 왔지. 몇 번 만에 제자리 오는 거야? 2번 겹쳐질 때 제자리 와. 그치? 그래가지고 2로 나누면 돼. 이 답이랑 똑같은 거야. 알았죠? 계산 굳이 해주면 8 곱하기 7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는데 2로 나누면 싹싹 해서 4 나오니까 이랑 똑같아. 알았지? 답은 3번이야. 이해했죠? 잠깐 쉴 건데, 밑에다가 이거 필기해놓고 복습 때 생각해보시면 되거든요. 심화 내용이야. 교과서에서는 막 그런 거 있잖아. 탐구해보기, 세상 깊숙이 들어가보기 막 이런 데 갖고 한 페이지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데 있는 내용들이야. 알았지? 응? 이 A, B, C는 길이의 표현이야. 충분히 이해하셨죠? 여기에 1, 2, 3, 4, 6면체니까 1, 2, 3, 4, 5, 6을 적을 거야. 뭐를 적을 거라고? 1, 2, 3, 4, 5, 6을 적을 거야. 근데 회전해서 겹쳐지는 거는 다 같은 것으로 셀 거야. 완전 짜증나게 생겼잖아. 이거 입체도형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1을 쓰나 여기다 1을 쓰나 여기다 1을 쓰나 뒤쪽에 1을 쓰나 뒤쪽에 1을 쓰나 밑쪽에 1을 쓰나 다 똑같은 경우인 거 이해하시죠? 여기에 1이 쓰나 회전 막 하면 다 같은 경우잖아. 다 같아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세는 경우의 수를 1, 2, 3, 4, 5, 6을 적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알면 적어서 나한테 보여줘. 카톡으로 이렇게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 저 이거 해봤어요. 이렇게. 알았죠? 내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이것까지 본인이 내 설명이 없이 했다.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런 희생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정확하게 들어간 거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되니까 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갈 건데요.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하러 오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1번, 유제 1번 검사 못 받은 친구 있잖아요. 마트로 와. 알았죠? 잠깐 쉽시다. 1부터 6까지 원탁에 나열하는 거니까 원래는 5팩토리얼이거든.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이웃한 두 개의 수의 합이 몇이다? 1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뭐 이런 조건 보고 막막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합이 몇이다, 곱이 몇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숫자들의 합이나 곱일 가능성이 높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웃한 두 개의 수의 합이 11이라고 하면은 1, 2 더하고 2, 3 더하고 3, 4 더하고 뭐 5, 6 더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랬을 때 내가 말하는 그 극단적인 거는 1, 2나 5, 6 이런 식으로 양 사이드 제일 작은 값끼리 더한 거 혹은 제일 큰 값끼리 더한 거에 비슷한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애매하게 중간에 있으면 문제 되게 어려워지거든.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양 사이드 끝에 양 사이드 쪽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고 5, 6 더하면은 몇이야? 딱 11이지.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 어쨌든 조건이 걸려있는 것부터 문제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조건부터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건데 합이 11이 되는 경우가 뭘까? 라고 하고 양 끝에 있는 제일 큰 수 2개 5 더하기 6만 11이 돼. 그 외의 숫자들은 절대로 11이 될 리 없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석이 끝이야. 혹시 못 푼 친구들은 이게 다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얘가 11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5랑 6은 절대로 이웃하지 마. 이 얘기야. 여기까지가 그냥 원래 기본 배운 개념에서 문장적으로 이쁘게 응용해서 출제한 거야, 나라에서. 이해는 하셨죠? 그래갖고 5, 6기는 이웃하지 마! 이러면은 절대로 11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1, 2, 3, 4부터 나열해. 1, 2, 3, 4를 원탁에 4명을 나열하는 거 몇 팩토리알이야? 3 팩토리알이야. 4-1 팩토리알이라고 적을게요. 그죠? 그럼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나열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 6을 끼겨 넣으면 되지. 5와 6가 여기에 들어가 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4 퍼미테이션 2. 이게 답이 될 거야. 알았죠?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될 거예요. 1번이었던 것 같아. 72가지야. 5번 문제 바로 도전. 혹시나 못 푼 친구들은 5 더하기 6이 11인 거고 5, 6이 이웃하지 금지구나 이 정도의 생각만 잘 적어놓으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숫자의 합, 숫자의 곱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숫자와 연관이 있을 수가 가능성이 커. 알았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풀었어요. 못 푼 사람들은 어디서 막혔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똑같은 그림인 것부터 인지해야 돼. 내가 막 그렸는데 지금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이 그림이 완전히 똑같아. 다 그렇게 보입니까? 저기에는 7가지 색을 칠하는 거고 난 1부터 7까지 그냥 적는다는 거야. 어쨌든 센터 하나의 가운데가 딱 있는 상태에서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치? 이때 회전해서 겹쳐지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 첫 번째 풀이가 뭐냐면 가운데 있는 숫자부터 처리해보자고. 여기부터 처리할 건데 1, 2, 3, 4, 5, 6, 7부터 쓸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있어요? 여기는? 7가지 있지. 지금 내가 7가지로 적는 거는 가운데에 적는 수야. 가운데 처리하기. 가운데 처리하면은 여기 5라고 적어봅시다. 됐지? 그럼 몇 가지 색깔이 남아있어 지금? 이제 1, 2, 3, 4, 6, 7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얘를 안쪽에 3개 칠해야 되고 바깥쪽에 3개 칠하는 건데 공감하시는 거 맞죠? 이때 원탁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해. 가운데 색깔 5를 칠했는데 원탁이 깨진 건 아니야. 왜냐면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같은 경우지. 돌면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아도 같은 경우지. 돌면 바깥에 있어 돌면. 그래서 이 6개를 여기다 어떻게 칠할까를 잘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갖고 여기 안쪽 혹은 바깥쪽부터 네가 칠하고 싶은 데부터 칠하면 돼. 내가 안쪽부터 칠해볼게요. 안쪽을 칠할 거예요. 여기 3개. 그럼 안쪽에 칠할 색깔 3개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6가지 숫자 혹은 색깔 중에서 3개를 골라. 여기 이해하니? 1, 2, 3이 선택됐어. 이렇게. 됐죠? 1, 2, 3을 이 안쪽에 칠하는 경우 몇 팩토리알이라고 할래? 3 마이너스 1 팩토리알이라고 하겠지? 원탁이니까, 그지? 안쪽에 색 칠하는 경우야. 혹은 안쪽에 번호를 적는 경우라고. 여기에 1, 2, 3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지금 원탁이 파괴됐어. 이땐 파괴됐지.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바깥쪽에 앉잖아? 1번 맞은편에 앉는 거야. 1번 맞은편에 하는 것과 2번 맞은편에 하는 것과 3번 맞은편에 하는 건 다른 거잖아. 이것만 이해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바깥쪽을 이번에 안 칠 거야. 바깥쪽을 안 칠 건데 곱하기 라고 쓸 거고 바깥쪽에 이제 몇 가지 색깔 남았어? 3가지 색깔 남았으니까 굳이 고를 필요 없지? 그죠? 바깥쪽에 나열하는 건 3팩토리알이야.
왜냐면 여기서 원탁이 깨졌어. 됐죠? 이게 답이거든? 다시 설명. 쉬운 거로 다시 설명해 줄게. 정사면체야. 아니다. 사각뿔이라고 합시다. 정사각뿔이야. 돼요? 여기에 1, 2, 3, 4, 5를 적을 거야. 뭐 5가지 색깔을 칠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문제 이해했어? 여기에 1, 2, 3, 4, 5 면이 5개니까 거기에다 적을 거라고 1, 2, 3, 4, 5를. 그러면은 이 그림이랑 100% 똑같은 그림을 일맥상통하는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도 되니? 이해하니? 여기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거야. 이거랑 100% 똑같은 그림이 이건 이 정도까지만 적으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래서 이 가운데에 칠할 수 있는 숫자를 먼저 확정 짓는 거야. 여기에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가 오는 거니까 가운데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지. 여기에 1을 적을게요. 가운데. 가운데에 1을 칠하든 2가 칠하든 3을 칠하든 회전해서 겹쳐지는 건 깨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 답? 나머지 4명 원탁에 안 치는 거? 4-1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된다고. 예시.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지금 얘가.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 다르다고 뭐라 하지만 똑같은 그림이야. 거기 있는 문제랑 내 맘대로 막 그린 거야. 여기에 1, 2, 3, 4, 5, 6, 7을 칠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됐지? 1, 2, 3, 4, 5, 6, 7을 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7팩토리얼 지를 거야. 되니? 그럼 여기 1, 2, 3, 4, 5, 6, 7을 칠한 거지. 근데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건 뭐냐면은 회전해서 겹쳐지는 건 고려하지 않았어 내가. 이해하죠? 기준점을 하나 삼을게. 자, 회전할 거야. 탁 공중에 뜬 다음에 회전하면은 언제 겹쳐져? 이때 한 번. 이만큼 돌았을 때 한 번. 이만큼 돌았을 때 제자리 돌아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제자리 돌아오죠. 3으로 나누면 돼. 이게 답이야. 이 위에 거 계산하나 아래 거 계산하나 똑같은 답 나와. 알았죠? 답은 2번 나오거든. 1680. 만약에 잠깐 말로 해볼게요. 그림은 살짝 그리고 똑같은 그림인 거 이해하시죠? 그냥 지금 내가 그리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들이야. 얘가 나왔어. 여기에 똑같이 1부터 7까지 적을 건데 이번에는 회전을 할 건데 안쪽 원판 따로 회전하고 안쪽 원판도 회전하고 바깥쪽 원판도 회전한대. 다시 얘는 다 같이 뭉쳐가지고 그림이 같이 통째로 돌아가는 거고 얘는 마치 여 안에 거 막 돌릴 수 있고 바깥 거 따로 돌릴 수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안에 거 칠한다고 해도 원탁이 파괴되겠어? 파괴되지 않겠어?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한 거야. 다시 안쪽 따로 돌고 바깥쪽 따로 돌 수 있다고. 그러면 안쪽을 네가 잘 칠해봤자 원탁이 바깥쪽은 파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3-1 팩토리얼 해주면 돼. 그러니까 2 팩토리얼 곱해주면 된다고. 굳이 응용한다면.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갖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6번 문제 이제 바로 또 풀어보세요. 이제부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요. 4점짜리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죠? 못 풀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수열을 이 정도 혹은 이 다음 정도에 있는 난이도의 문제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은 원수열 공부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애들도 다 틀려. 웬만해서는. 그때부터는 진짜 경우의 수를 얼마나 깊게 팠냐의 싸움이 되는 거니까 30번 문제 막 이렇게 나와. 그런 거, 그 정도 급이면. 알았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거랑 그 다음 게 좀 더 어려운데 그 정도까지. 6명이 앉을 건데 원탁에 A, B는 이웃하고 싶고 B, C는 이웃하기 싫대. 그치? 얘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출제됐으면 난 풀 수 있어. 이렇게 출제됐어도 난 풀 수 있어. 섞어놓으니까 좀 짜증나.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야. 그려놓고 저 두 아이한테 조건이 걸려있는 애는 얘지. 그치? 조건이 강하게 걸린 애들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애들부터. 조건이 짜증나게 걸려있는 애가 B잖아. 그 B를 나열시킬 거야. B야, 앉아. 했더니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야? 오늘 이거밖에 안 배웠어.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야? 한 자리. 나이스 샷. B 착석. 동그라미로 적을게. B가 이렇게 갖고 야호 이러면서 앉았어.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딸랑딸랑 따라와야 되겠지. 나도 앉을 거야 하면서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야? 두 자리. A 착석. 곱하기라고 쓰면은 하나 예시로 들면 되게 좋아. 두 자리 중에서 니 땡기는데 하나 A를 적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 다음 조건 이제 누구 남았어? C 남았지. C가 야호 이러면서 왔어. C가 앉으려고 왔더니만 어딘 절대 앉지 말라고 되어 있어. 여기 앉으면 죽어만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야? 세 자리지.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동그라미 치는 게 C의 자리야. 세 자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앉을 거야. 이건 C 착석이야. 곱하기라고 쓰고 C 하나 안 칠게. C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됐지? 나머지 자리 세 자리 남았지? 어떻게 하면 돼? 막 앉아. 이렇게 하면 돼. 이 답이야.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 A, B부터. A, B부터 앉을 건데 A, B를 하나 취급한 다음에 C, D, E, F 이렇게 한 다음에 너 잠깐 빠져.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나열을 해볼게. 알았지? 왜냐면은 이웃해도 좋은 애들부터 나열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C가 지금 이웃하면 안 되는 상태에 걸리적거리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C 빠져 있어 라고 생각해. 얘를 나열해. 이때 그림 그릴 때 칸을 6개 미리 만들어 놓지 마. 이웃하지 않도록을 적용해서 풀 때는 얘네들의 그림을 그려줘야 돼. 몇 명처럼 느껴져? 4명처럼 느껴지지? 그래서 4명짜리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을 4명을 나열해. 몇 팩토리얼이야? 4-1 팩토리얼. C 빼고라고 할게. C 빼고 A, B는 이웃한 상태에서 나열한 거야. 그러면은 곱하기라고 적는 순간 예시를 들면 되겠지? 그럼 여기 A, B 이렇게 나열되고 있고 그 다음에 C는 없는 상태에서 D, E, F 이렇게 될 거야. 공감하시죠? 이 상태에서 A, B가 자리 바꾸는 거 E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까지가 딱 A, B가 이웃한 상태에서 C 빼고 나열한 거야. 그치? 곱하기라고 적었으니까 지금 예시는 끝난 거야. 이런 상태로 앉아있다고 상상해. 그냥 이런 상태로 앉아있어 지금. 그러면 이제 C가 들어갈 자리를 체크해보잖아. 원래는 탕 자리에서 들어가잖아. 근데 절대로 여긴 들어가면 안 돼. 왜? 여기 들어가는 순간 누구 옆에 앉는 거야? B 옆에 앉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이건 C. 마지막에 C 앉히기. 3개 중에 하나. 이해하시죠? 이것도 똑같은 답이 나와. 맞죠? 그 이 3개가 다 공부할 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뭐 3개 중에 하나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맞출 수도 있었을 거거든. 근데 그 외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공부해 놓으라고. 알았죠? 세 번째 풀이야. 이번에는 A, B 이웃 하는 경우에서 빼기 이걸 나가리 시킬 거야. 뭐냐면은 A, B는 이웃하는 상태에서 모두 다 한번 나열해 시켜볼 거야. 그런 상태에서 B, C가 붙어있는 경우만 살아뜨려 볼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어렸을 때 여사건이라고 배우잖아. 그지? 그래서 A, B가 이웃하도록 해볼게. 그러면 A, B라고 적고 여기 C, D, E, F라고 했을 때 A, B 한 명 취급하고 둘, 셋,
넷, 다섯. 5명 나열하는 거니까 5-1 팩토리얼 이해합니까? 얘는 A, B를 이웃한 상태에서 전체를 나열하는 거야. C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나열된 거야. 맞죠? 이건 A, B 자리 바꾸는 거고. 빼기 이렇게 할 거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A, B, C가 붙어있는 경우를 뺄 건데 이때가 이제 중요해. A, B, C 이런 경우랑 C, B, A 이런 경우밖에 없지. 생각을 해봐. A, B, C가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건데 무조건 그냥 이웃이 아니야. 3팩이라고 곱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A, B, C가 이웃하는 거니까 A, B, C에 D에 E에 F라고 적고 하나, 둘, 셋, 4명이라고 생각하고 안 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4명이니까 여기에 4-1 팩토리얼을 지를 거잖아. 여기까지는 되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D가 있고 E가 있고 F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암기 느낌으로 풀 때는 여기 A, B, C가 있는데 A, B, C, B, A, C, C, A, B 나열되는 거 3팩 이러면서 빼주잖아. 근데 그 느낌이 아니라고. 왜냐면은 막 나열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야하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내가 빼는 경우가 아니잖아. BA는 붙어 있는데 C가 떨어져 있는 경우니까 얘는 맞는 경우라서 뺄 필요가 없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지? 내가 빼고자 하는 거는 BC도 붙어 있는 걸 나가리 시키고 싶다고. 그치? 그래서 BC도 붙어 있는 경우는 얘밖에 없어. A랑 이웃하면서. 그치?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지. 그래서 이 2가지를 곱한 걸 빼줘야 돼. 이해는 하세요? 그래갖고 다 똑같은 답이야. 알았지? A, B, C, B, C, A. 다 36까지가 나와. 알았죠? 계산하면 36이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복습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네 걸로 만들면 돼. 3개 중에 1개는 됐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마지막 원순열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7번. 이제 바로 중복순열 넘어갈 거야. 이거 하고.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시간은 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필요한 개념을 살짝 설명해 주면은 예시를 잠깐 들어줄게. 주사위 2개 던지는데 뭐라고 할까? 자, 주사위 2개를 던질 건데 주사위의 눈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이건 이해하지? 충분히 이해했지?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인데 자, 첫 번째 합이 뭐인 경우 구해보면 돼? 3의 배수인 경우 구해주면 돼. 합이 3, 합이 몇? 6, 합이 몇? 9, 합이 몇? 12인 경우 구해주면 돼. 공감하시는 거 맞지? 두 번째, 누굴 구해주면 돼? 합이 4, 8, 12 이런 경우 구해주면 되지. 그래서 합이 3인 경우 구해보면은 1, 2, 2, 1 몇 가지예요? 2가지. 합이 5인 경우 구해보면은 1, 5, 2, 3, 3, 2, 4, 2, 5, 1 몇 가지야? 좀 빨리 셀게. 5가지인 거 이해하시죠? 괜찮지? 합이 9인 경우 생각해볼게. 1, 8 아니고 어디? 3, 내가 잘못했어? 3, 2, 4, 3, 3, 4, 2, 5, 1. 그래도 5가지 맞지? 이건 됐지? 합이 9인 경우는 뭐부터 해? 3, 6부터 해가지고 4, 5, 5, 4, 3, 6, 3 몇 가지야? 4가지가 될 거야. 이해하지? 이거 몇 가지야? 6, 6,
한 가지야. 괜찮습니까? 다 더해. 몇이야? 7, 11, 12가지야. 이게 몇 가지자 총? 12가지가 될 거야. 합이 4인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냥 바로 셀게. 3가지야. 똑같은 경우를 일일이 세면 돼. 알았지? 합이 8인 경우는 몇 가지야? 5가지야. 5가지. 알았지? 그리고 합이 12인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다 더하면 몇 가지야? 9가지지? 그지? 둘이 더하면 답이야. 따로따로니까. 그지? 둘이 딱 더했더니 틀렸어. 왜 틀린 거야? 합이 12인 경우가 중복 카운팅 됐지? 따로따로 이거 또는이니까 더하는 건 맞잖아. 12 더하기 9는 하는 거 맞거든? 근데 이때 겹치는 게 있으면 꼭 빼줘야 되거든. 중복되는 건. 뭘 빼줘야 돼? 빼기 합이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가 되는 건 빼줘야 되는데 12밖에 없으니까 1을 빼줘가지고 답은 내야 돼. 이해는 했지? 이 풀이 이해하지? 풀겠습니다. 이웃하는 두 개의 곱이 12가 되면 안 된대. 원탁이 안 칠 거래. 7개. 이건데 1, 2, 3, 4, 5, 6, 7을 해보고 언제 곱이 12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곱이 12가 되는 게 2, 6과 3, 4가 있어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야. 이해하시는 거 맞지? 딱 2랑 6만 있었으면 곱이 12가 되는 게 얘네 둘만 있었으면 되게 쉬운데 얘네가 두 쌍이 존재해서 그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선 나열해. 전체를 나열한 다음에 곱이 12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2랑 6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 이해하니? 그러면은 12가 되는 경우 막 날라가겠지. 2, 6이 붙어서. 그 다음에 3이랑 4가 뭐 하는 경우 뺄까? 이웃하는 경우를 빼. 3, 4가 붙어있는 애들이 다 날라가겠지. 근데 문제는 2, 6이 붙어있는 경우에 내가 셌던 카운팅 중에 3, 4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겠지. 이걸 세는 와중에 이 와중에 3, 4가 붙어있는 걸 내가 셀 건데 1, 2가 붙어있던 경우도 있었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떼줘야 돼. 누가 겹쳐있는 거? 2, 6, 3, 4가 동시에 이웃하는 걸 빼줘야 돼. 이렇게 해주면은 딱 내가 구하고 싶은 바가 나오지 않겠니? 곱이 12가 되지 않는 경우. 이게 끝인데. 됐어? 딱 이 정도의 사고력이야. 이 정도의 사고력으로 업그레이드 되잖아? 그러면 오답률 4위 정도 돼. 무슨지 알죠? 이거 틀리면은 4개 틀려서 86점 나오는 거야. 84점 계산이 안 되냐? 4, 46 맞지? 무슨지 알지? 이거 틀린 애는 오답률 1, 2, 3 틀렸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하잖아.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딱 이 정도만 이겨내면 돼. 전체 나열할게. 자, 원탁이야. 직순열이 아니고 몇 팩토리얼이야? 이해하는 거 맞죠? 1부터 6까지였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잖아. 그지? 지금 아직까지는 에러는 없었지? 됐지? 야, 그거 왜 7이라고 적어놨냐, 나 저기다? 와, 진짜? 그럼 이제 됐어? 그러면은 6-1 팩토리얼이야. 맞죠? 거기에서 2, 6이 이웃하는 경우니까 2랑 6이랑 2랑 6이랑 꽁꽁 묶어. 그러면 1, 3, 4, 5 이렇게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5명처럼 보여가지고 5-1 팩토리얼. 지금 여러분 내가 되게 힘들게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나중에는 그냥 4팩토리얼이라고 할게.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5-1 팩토리얼인데 2, 6이 자리 바꾸는 거. 똑같겠지? 5-1 팩토리얼인데 3, 4가 자리 바꾸는 거. 그치? 이번엔 2, 6 하나 취급, 3, 4 하나 취급, 1 따로, 2, 3, 4, 5 따로 이렇게 돼요. 몇 명처럼 보여? 1, 2, 3, 4 4명처럼 보이지? 그래서 뺄 거야. 4 마이너스 몇 팩토리얼? 1 팩토리얼. 공감하시죠? 2, 6이 자리 바꾸는 거 2팩. 3, 4가 자리 바꾸는 거 몇이야? 2팩.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아시겠죠? 답 계산이 120. 24에다 2 곱하면 몇이에요? 48이지. 48이 2개 있으니까 몇이야?
96 이렇게 될 거야. 얘는 몇이야? 6이고 29이니까 46 24 이렇게 될게요. 그죠? 그럼 96에서 24 빼면 몇입니까? 72 72 빼주면 몇입니까? 땡큐. 오케이. 이렇게 돼. 이렇게 된대. 됐습니까? 이해 안 되신 부분. 이거 그냥 밑에는 계산한 거니까 그냥 냅둬. 니네가 더 나보다 더 잘해.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면 돼. 얘가 왜 계속 떨어지는겨? 한번 좀 그지같이 풀어줄게. 이게 나도 이렇게 풀었거든 처음에. 근데 그냥 이렇게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 사람이. 그래서 그냥 한번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볼게. 2, 6부터 처리. 이 말은 3, 4부터 처리해도 네 마음대로 똑같은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3, 4 안 치고 나머지 이렇게 해볼 거야. 알았죠? 합니다. 재미없지 이제 이 마지막 문제잖아. 원 딱 끝났어. 좀만 힘내. 2에 희생할 거야. 2가 달려가서 앉으려고 했어. 몇 자리 있어요? 한 자리야. 그치? 이제 원 딱 깨졌어. 공감하시죠? 2 앉아 이렇게 한 거야. 2가 이렇게 앉았어. 그치? 근데 2유 타는 게 12가 안 되려면은 6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만 아니면 되잖아. 공감하는 거 맞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야. 이때 자 6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내가 6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세 가지라고 적을 거거든. 이 6착석이거든. 그치? 이때 경우의 수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그림이 탁탁탁 들어가거든. 잘 봐. 2, 6에 딴딴딴딴과 2가 여기는 앉아있는 상태잖아. 6에 땅땅땅땅 이렇게 들어갈 거야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자, 2, 6이 이렇게 앉으나 똑같은 그림인 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2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세 자리가 갖는 의미가 6이 앉을 수 있는 세 자리가 갖는 의미가 이거잖아. 지금 내가 세 개 한 게. 이거 세 개가 의미하는 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 4가 앉는 경우의 수가 이상하게 돼버리면 망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3, 4가 이렇게 앉으면 안 되잖아 지금. 3, 4, 3, 4, 3, 4, 3, 4. 3, 4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야? 4자리지. 3, 4, 3, 4, 3, 4, 3, 4. 되게 없어 보이지만 세는 거 이해했어? 4자리지. 3, 4, 3, 4, 3, 4, 3,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4자리, 4개인 거 다 이해해? 3이 여기 앉으면 3, 4, 3, 4, 3, 4. 3,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4개.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3, 4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 4쌍 중에 하나밖에. 그래서 얘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애매해지는 친구들은 나눠야 돼. 이런 그림일 때, 이런 그림일 때, 이런 그림일 때로.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 방금 전에.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뒷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한 번에 고배 법칙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내가 6을 안 쳤어 이제. 그지? 그러면 3, 4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생각을 해보자. 이제부터 3, 4를 안 칠 건데 3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야? 3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자 3, 4 3, 4 3, 4 3, 4 3, 4 3, 4 세트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4자리인 거 이해해? 그죠? 이걸 자리를 골랐어. 뭐 자리를 고르면은 3, 4 자리를 고르면은 3과 4가 이렇게 걸렸다고 해? 그러면 여기가 3, 4 또는 4, 3 이렇게 앉은 거 있겠지? 3, 4의 자리 바꿈 이해해? 3, 4 나열. 콜? 곱하기라고 썼어? 이거 가로 외친 거야. 그냥 곱하기니까 한 번에 가도 돼. 3, 4가 됐어. 나머지 애들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나열하면 되지. 몇 팩이라고 하면 돼 그냥? 2팩이라고 해버리면 돼. 지금 이해하니?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알았죠? 중복순열인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한다야.
그냥 순열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지.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 상태에서 r개를 나열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n개 중 중복 허용 이게 다야.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 2, 3인데 두 자리가 있어. 만들 수 있는 중복 순열의 가지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또는 2 또는 3 몇 가지야? 3가지. 공감하시죠? 곱하기. 여기 1을 썼어? 옛날에는 여기 1을 못 썼잖아. 그치? 이번엔 중복 순열이니까 1을 써도 되겠지. 1 또는 2 또는 3. 몇이라고 쓰면 돼? 3가지 이렇게 똑같이 오면 1, 1이 돼도 된다고. 그래서 몇 가지야? 9가지 이렇게 세는 게 중복순열이야. 개념적으로 너무 쉽죠? 끝. 응?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기호로 말해줄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뭐라고 읽을까? U? 뭐라고 읽을 것 같아? 파이. 알았죠? 이런 건 알잖아, 여러분. 이게 뭐야? 파이잖아. 소문자, 대문자.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합니다. 알았죠? 계산하면 이게 뭐야?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겨. 똑같이 적용할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기호로 쓰면은 난 잘 안 쓰긴 하거든, 이 기호. 근데 그냥 기호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보로 허용해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n 파이 r 이렇게 쓴다고. n은 몇 제곱이라고 쓰면 돼? r제곱 이렇게 쓰면 돼. 이해했죠? 그죠? 이거 만약에 n파이 r 구하라는 문제가 봐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몇 번일 것 같아? 1번이야, 그지? 단답형으로 치면은 주관식 맨 처음에 나와. 옛날에 진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와. 알았지? 그럼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 틀리면 2점짜리인데 이 문제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 한강에 뛰어가서 한강물 마시고 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틀린 애들 분명히 생긴다? 어떻게 틀릴까? 갑자기 귀신이 들려. 이런다고. 아, 5의 세제곱이었나? 이런 애는 무슨 줄 알지? 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틀린다고. 답 뭐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야, 알았지? 이거 잘 외울 수 있겠지? 공식에 대한 얘기인 거야. 나 학생 때 그래서 안 헷갈리려고 남자를 영어로 NAMJA라고 하잖아. 남자가 여자를 업었다. 레이디. RADY. 그치? 레이디 스펠링 알아요. 알죠? 그냥 남자가 여자를 업고 있는 형상의 그런 느낌이다 라고 해갖고 좀 형상적으로 외우긴 했어. 알았죠? 이게 중복순열이야. 어렵지 않죠? 그 8번 문제 바로 하나. 엄청 이지한 문제. 수능에도 실제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바로 풀 거야. 1, 2, 3, 4, 5. 중복을 허락 밑줄 치고. 네 개를 나열하는데 하필이면 5의 배수야. 됐죠? 시작해볼게. 만약에 잠깐만 연습. 5의 배수가 없었어. 그러면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몇 가지야? 5가지. 중복 허용했으니까 여기도 몇 가지야? 5가지. 여기도 몇 가지야? 5가지. 여기도 몇 가지야? 5가지가 답이야. 5의 4승이 답이야. 625. 이해는 했지? 근데 이 문제 엄청난 조건이 하나 붙었네. 뭐가 되고 싶대? 5의 배수가 되고 싶지? 그러면 아까 전부터 계속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조건이 있는 것부터 한다고. 조건부터. 그지? 그럼 5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무조건 뭐여야 돼? 고민할 거리도 없이 5 확정이지 이거. 이거 한 가지인 거지. 그지? 나머지는 얘 몇 가지야? 1, 2, 3, 4, 5, 5가지. 1, 2, 3, 4, 5, 5가지. 1, 2, 3, 4, 5, 5가지. 이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 5의 3승은 125 답이야. 매우 이지하지? 이게 3점. 그치? 미분하는 것보다 빠르잖아. 끌지 않아? 되겠죠? 다음 문제 바로 갈 거야. 얘가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은 너무 힘들진 않지? 응? 거의 미적분 친구들은 약간 힐링하러 온 거잖아.
그 여러분 미적 그 문과랑 이과랑 같이 시험을 본다는 거는 와, 매우 짜증나는 거야. 누구한테? 문과 애들한테. 그치? 근데 또 이과도 좀 짜증나는 경우가 뭔 줄 알아? 이과는 미적분도 보고 확통도 봐야 돼서 짜증나. 그죠? 학교에서 분명 이랬을걸? 이런 거 아니야 지금? 확통도 선택하는 게 좋을걸 이과 애들아 이래서 지금 다 선택해갖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와중에 피한 애들이 있어. 생각을 해봐야. 잘 봐. 내신이 중요한 애들이면은 문과 애들일지언정 확통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한다고. 문과 애들이 특징상 수학을 싫어할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얘는 문과인데 확통만 하면 돼. 그지? 그지? 이과 애들은 근데 미적분 딱 선택하고 뭐 선택할까 했는데 갑자기 학생 주임이나 이렇게 좀 담임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이과는 기하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고 미적분도 해야 돼 이런 얘기 딱 들으면은 갑자기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쓸러 가잖아. 애들이 다 선택하면. 그럼 확통 선택한 상태잖아. 근데 진짜 잘 봐. 내신 시기간 때 원래 확통 단독으로 놓고 둘이 붙으면 이과 애들이 잘할 가능성이 높지.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얘 지금 뭐도 해야 돼? 미적분도 해야 되지. 여기다 뭐도 해야 돼? 확통도 해야 되지. 그치? 이런 상황이거든? 미적분만 해요. 봐봐. 내 상황이 이렇게 되잖아? 내가 많이 본 형상이거든? 미적분이 막 허덕허덕 돼. 미적분 미치겠다. 공식도 많은데 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 막 얘만 하고 있어. 확통이 점점 개념만 알고 이 정도만 알고 조금 들어간 문제는 막 못 풀게 돼. 그래갖고 문과 애들한테 패배하는 거지. 지금 문과 애들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 내가 그런 애들 진짜 많이 봐서 그래. 알았죠? 아까 전에 그 수능 100점 맞았다고 하는 애 있잖아. 확통 버렸어. 하다가. 그러니까 얘가 딱 했는데 감을 딱 했는데 미적분을 100점 맞으려고 하니까 확통이 너무 버거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 확통 그냥 교과서만 해갈게요. 적당면 맞추고 싶어요. 이러고 확통 버리고 미적분을 100점을 1등을 했어. 전교 1등. 그러니까 미적분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다고. 이과 애들은 그런 불리함이 있다. 알았죠? 근데 확통 단독적으로 놓고 지금 보잖아? 이과 애들이 잘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확통만 한다면.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2학년 애들이 나한테 상담하면 확통 버리라고 하거든. 그런 거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수학 무슨 탐구. 애들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게 좀 더 좋을 걸 사실 내신 따기에는. 근데 너네들은 당한 거야. 집단적인 행동에. 왜냐면은 다들 미적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확통을 선택하니까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선택하는 거잖아. 그잖아. 생각을 해봐. 학교 집단에 선생님들이 딱 모여서 회의를 해. 나 수학 선생님이야. 수학 가제 탐구 수업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하실래요? 나 모르는 내용이야. 난생 처음 보는 교과서야 이거. 나 하고 싶겠어 말겠어. 그러면 회의를 한다. 수학 선생님들끼리. 아무도 선택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런 거 뭔지 알죠? 그래갖고 이제 수학 부장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잘 봐야 되잖아. 미적분 잘 보려면 기하도 필요하고 확통도 필요해. 확통해. 이러면서 이제 다 확통 선택을 하고 수학 가제 탐구는 선택한 사람이 없는데 하고 촥 취소하는 거지. 이게 대부분 학교의 트렌드야 요즘에. 알았지? 그러니까 이과는 좀 고생은 할 거야. 확통까지 하는데. 갑자기 딴 얘기했네. 열심히 하라고. 실습랑 응용인데 이런 느낌이야. 지금 바로 풀게. 여행을 하는 친구 다우미 도규 A, B, C, D야. 아까 전에 어떤 친구가 그랬는데 사람 4명이라고 나오잖아? 그 사람 4명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름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알지? 똑같을 순 없어. 어떤 누구도. A, B, C, D가 있는데 얘네가 숙소에 투숙한대. 3개의 방에. 201호, 202호, 203호.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얘기해 줄게. 서로 다른 4명이지. 이 문제를 읽으면서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이 들어와야 돼. 자, 숙소가 똑같은 방이야? 다른 방이야? 다른 방이지. 서로 다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았죠? 이게 끝 아니야. 문제. 빈 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 이 3가지가 탕탕탕 완벽하게 있어야지 100% 중복선열로 풀 수 있어. 이 3가지 중에서 갑자기 서로 다른 애들 4명이 아니고 서로 같은 공. 이러면은 뒤에 배우는 중복조합으로 풀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지? 서로 다른 4명인데 서로 같은 방일 수도 있잖아. 완전 똑같은 방일 수도 있잖아. 또 다른 식으로 풀어야 돼.
심지어 짜증나는 경우가 빈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최소한 한 명은 들어갔으면 좋겠대. 라고 하면 풀이 방법이 달라져.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중복순열이 100%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다고.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데 빈방이 있어도 됩니다. 야. 이제 할게. A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떤 방이 들어갈래?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뭐냐면 A 투숙. 이해하는 거 맞죠? 근데 겹쳐도 상관이 없잖아. B 학생한테 물어봐. B야, 너 어떤 방이 들어갈래? 몇 개 중에 하나야? 3개 중에 하나. C야, 몇 개 중에 하나야? 3개 중에 하나. D야, 몇 개 중에 하나야? 3개 중에 하나. 3의 4승이잖아. 공감하시는 거 맞아요? 이게 딱 이거라고. 중복순열로 일치한다고. 끝이야, 그냥 내용적으로는. 이해는 했죠? 정리. 나중에 싹 다 정리해 줄 거거든. 우선은 한 개씩 합시다.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 줄게. 뒷단어까지 다 배우고. 서로 다른 공이 서로 다른 사람인 거야 지금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데 다 80일이야. 빈 주머니가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100% 중복순열이에요. 아셨죠? 되겠습니까? 얘부터 해야 돼. 그래야지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근데 문제는 3의 4제곱인지 4의 세제곱인지 막 헷갈린다고. 지금 봐봐. 내가 또 하나 문제 아무거나 던져볼게. 후보. 자, 얘도 밑에 유제 문제 있는 건데 필기는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 내가 아무거나 제일 또 많이 예시가 들어지는 예시야. 알았지? 대통령 후보 A, B 2명이 있어. 근데 유권자들이 기명투표를 하는 거야. 알았지?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 된 다음에 누가 나 뽑았는지 알 수 있어. 우리나라는 무기명투표잖아. 근데 지금 기명투표라고 내가 해놓은 거 알았지? 그래서 무기명투표를 세는 법과 기명투표를 세는 법을 또 구분은 해야 돼. 근데 아직 무기명투표까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내가 지금 기명투표만 한 거야. 누가 누굴 뽑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5명이지. 5 곱하기. B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5 이래가지고 답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5 이렇게 세면 된다고. 이해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틀리는 거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 낚은 거잖아. 말로 대충 해갖고. 그지? 왜 낚였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1번 유권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면 A나 B 둘 중에서 둘 중에 하나 뽑을 거야 이러는 거야. 2번 유권자한테 물어봐야지.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2명 중에 1명이요. 2명 중에 1명이요. 2명 중에 1명이요. 2명 중에 1명이요. 그래갖고 이게 5승이 찐 답이야. 이건 틀린 거고. 이해하는 거 맞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A가 몰표를 받아도 돼. 5대 0으로 당선될 수도 있잖아. 그게 빈방을 허용한다는 느낌이야. 맞지? 빈방을 허용한다는 느낌이 B가 한 표도 받지 않은 거라고. 됐지? 그리고 A, B 서로 다른 두 후보지. 기명투표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유권자, 2번 유권자, 3번 유권자, 4번 유권자, 5번 유권자 5명의 사람이 다른 거야. 투표하는 애들이. 이해했지? 서로 다르니 서로 다르니고 빈방을 허용했을 때 얘인지만 구분 잘하면 된다고. 안 헷갈릴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속였잖아. 야, A를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5명 중에 1명이잖아. B를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5명 중에 1명이잖아. 5 곱하기 5는 25야. 이렇게 되는 걸 안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잘 풀면 된다고. 알았지? 이거 그냥 진짜 그냥 약간 중학교스러운 팁인데 가끔씩 귀신 들려서 헷갈린다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잘 수 있는 사람이 4명이네. 4 곱하기. 여기 잘 수 있는 사람도 4명이네. 4 곱하기. 여기 잘 수 있는 사람도 4명 중에 1명이네. 4 곱해서 틀린 애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래서 그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중학교스러운 팁을 주자면은 자,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크지? 그지? 일반적으로 방이 커, 사람이 커. 방이 크지?
그러니까 방이 큰 거를 큰 쪽에 써주고 작은 걸 작은 쪽에 써주는 거야. 큰 도움은 안 됐죠? 그죠? 아니 대통령 후보랑 나랑 비교해봐. 이제 대통령 후보들과 정다움이랑 누가 더 명예가 커? 대통령 후보들이 더 크겠지. 그 두 명이 더 큰 거고 정다움 같은 쪼무레기들은 작게 쓰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유권자가 더 소중해. 알죠? 유권자가 더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약간 중학교스러운 팁으로는 좀 그 큰 거를 크게 쓰면 돼. 바로 해볼까? 서로 다른 과일이 10개야. 과일 몇 개? 10개. 서로 다른 접시가 4개야. 근데 빈 접시가 있어도 된대.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다시 문제를 읽어줄게요. 서로 다른 과일 10개가 있고 서로 다른 접시가 4개 있는데 빈 접시도 있어도 된대. 지금 다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는 했었을 때 답 몇이야? 4에 10제곱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이해했죠? 2에 20제곱은 난 몰라. 알아서 계산하고 싶으면 계산하고. 알았지? 이렇게 될 거야. 응?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한 상태에서 되게 피곤하지? 몇이니? 헉! 좀만 더 해가지고 50분에 끝내줄게. 잠깐 쉬고 해야 되니? 그럼 한 문제를 설명하고 잠깐 쉴 테니까 한 문제를 설명해보고 쉴지 말지를 결정할게. 알았지? 이것만 하면 안 돼. 지금 빈주머니 없다고 할 거라고. 추가적으로 내용 필기해놓으라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우선 다시 정리.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데 빈 주머니가 있어도 되면은 중복순열이야. 알았죠?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건데 빈 주머니가 있어도 되면은 중복순열이야.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 A, B, C, D가 201호, 202호, 203호에 투숙할 건데 빈방 있으면 안 된대. 똑같은 문제인데 빈방이 없는 걸로 바뀌었어. 이것까지 하고 컨디션 좀 봐보자고. 알았지? 어떻게 풀면 될까? 이건 어떻게 풀래? 이미 배웠거든. 이걸 푸는 방법은 오늘 배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때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풀래?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 그냥 얘기만 해줘. 풀라고 안 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항상 이럴 때 고민하고 막 머리 아프고 이래야 돼. 응? 어떻게 풀면 돼?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아 지금. 얘는 빈방이 있어도 되는 거였고 얘는 빈방이 없어야 된다고. 어떻게 풀래? 자, 그래서 자, 풀이 두 가지를 빠르게 보여줄게. 자, 첫 번째 풀이 4명을 3개의 조로 나누어.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분류라고 배워. 알았지? 4명을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은 2명, 1명, 1명밖에 없어. 맞지? 그래서 좀 쉬운 문제인 거야. 인원수가 많아지잖아? 만약에 5명이라고 하면 3명, 1명, 1명일 때, 2명, 2명, 1명일 때 좀 더 경우를 나눠야 돼. 알았지? 근데 4명을 3개의 조로 나누는 건 2명, 1명, 1명밖에 없지. 본 적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쓰는 거 잘 봐봐.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요. 2명을 뽑아서 1개의 조를 만들었어. 2명 남았네? 2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1명을 뽑아요. 1명 남았네? 1명 중에서 1명을 뽑아. 이런 거 본 적 있을걸? 근데 이러면 틀려. 왜 틀리냐면은 정말 짜증나게 한 명이 동일한 인원수라서 막 자리 바꾸고 있어. 곱하기의 힘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명 줄 서지 마. 이랬던 기억나? 안 나? 이 분류라고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경우에서 순열조합 맨 마지막에 막 점이 막 20개 있는데 거기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토너먼트 막 배우지 않았어? 그러잖아. 그런 거 배울 때 배우는다고. 이거 조 나누기. 이렇게 조를 나눠. 우선은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3개의 조로 나눈 거야. 2명, 1명, 1명.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조를 나눈 상태야. 괜찮습니까? 그럼 201호, 202호, 203호에 각각 한 개씩 들어가면 되지. 여기다 나열하면 돼. 몇 팩토리알이야? 3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뭐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해. 1대1 대응시키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라는 거 이해하지? 뭐냐면 얘네 세 개가 줄 바꾸면 되잖아. 201, 1, 2, 3, 1, 3, 2, 1, 2, 3, 1, 3, 2, 뭐 2, 3, 1, 2, 1, 3 이러면서 여기에 막 매칭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아서 들어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답이야. 이해는 했어? 근데 조 나누기 잠깐 복습을 시켜줄게. 여기까지가 분류인데 이게 분배라고 해. 1학년 때 배우는 방법이. 그래갖고 1학년 때 좀 어려운 문제 풀면 이런 문제 분명히 풀어본 적이 있었을 거야. 그때는 뭐 서로 다른 서로 단어를 구분은 하진 않았겠지만. 알았지? 응.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몇 명이라고 할까? 12명. 12명인데 5명, 4명, 3명 이렇게 조 나누는 거랑 4명, 4명, 4명 이거 암기해 그냥. 알았지? 슬프지만 5명, 5명, 2명 왜 그런지까지는 집에서 혼자 좀 생각을 해. 이거 조 나누는 거 바로 할게. 12명 중에서 5명 뽑는 거 전혀 어렵지 않지. 한 조 만들었어. 이제 몇 명 남았어? 7명 남았지. 7명 중에서 몇 명 뽑아? 4명 뽑아. 몇 명 남았어 이제? 3명 남았지. 3명 중에서 3명 뽑아. 이게 조 나누기야. 끝이야. 이해는 했지? 이건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럴 때가 문제가 된다고? 12명 중에서 4명을 뽑아. 한 조 만들었지? 그럼 8명 남았네.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 2조 만들었지? 4명 남았네.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이러면 3개의 조를 만든 거야. 근데 이렇게 동일한 숫자가 탕탕탕 있잖아? 그러면은 줄 서지 마. 300분의 1만 해주면 돼. 이거 암기해 주자고. 다시 해볼게. 12명인데 5명 뽑아. 7명 남았지? 7명 중에서 몇 명 뽑아? 5명 뽑아. 2명 남았지? 2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돼? 2명을 뽑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의문아 이 두 개가 5 이러면서 자리 바꾸고 있다고. 그래서 얘를 2개 줄 서지 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여기까지가 분류에 대한 내용이야. 알았죠? 자,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면 되고 이거를 애들이 맨 처음에 되게 더 편하게 생각하거든. 두 번째 풀이를 한번 그냥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자, 투숙시킬 거야. 그러면은 지금 A가 잘 수 있는 방 몇 개야? 3. B가 잘 수 있는 거 3. C가 잘 수 있는 거 3. D가 잘 수 있는 거 3. 4개 이렇게 되지. 빼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 B, C, D가 여기 201호에서 다 자는 거 빼버릴 거야. 201호에 한 명 다 몰빵되는 거야. 막 낑겨서 자는 거야. 4명이서 베스트 프렌드라서. 여기서 잘 수도 있고 여기서 잘 수도 있지. 이게 뭐냐면 지금 한방 올인. 이거 뺄 거라는 거야. 그러면 빈 방이 없어지잖아. 그치? 이쯤 되면 느낌 오시지? 뭐냐면은 두 방에 올인하는 것도 빼야 돼. 이거 이해하니? 두 방에 올인하는 거니까 두 방을 선택해야 되지. 두 방을 선택하는 게 201호, 202호. 3 컨비네이션.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201호랑 202호가 선택됐다고 생각을 해봐. 괜찮습니까? 그치? 이제 두 방이 선택된 거야. 여기에 잘 거야 애들. 3명이서 4명이서 그러면 1번 애한테 잘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 2번에도 2가지. 3번에도 2가지. 4번에도 2가지. 이건 거 이해해? 근데 내가 한 방에 올인되는 거 뺐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방에 올인되는 경우 분명히 생기지. 잘 봐. 이 안에는 201호의 올인과 202호의 올인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를 빼줘야 돼. 이게 너무 어려워. 여기서 이미 샜잖아. 여기서 이미 샜기 때문에 이때 셀 때 두 방에 땅땅땅땅땅 다 채워지는 경우를 세야 된다고. 이거 뭐냐면 한 방에만 들어가는 경우, 201호에만 들어가는 경우, 202호에만 들어가는 경우를 뺀 거라고. 이게 똑같은 답이야. 둘이 완벽하게 똑같은 답 나올 거야. 근데 정말 슬프게도 선생님 2개 중에 한 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경우의 수를 잘하려면 둘 다 잘하긴 해야 돼. 알았지? 근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이 경우가 애들한테 좀 더 편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익히고 얘도 좀 생각해보고. 알았지? 됐죠? 한 5분만 쉬자. 내가 힘들어서 쉬는 거야.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20분, 25분에 들어올게요. 9분 시작 9분. 자, 15문제 지금쯤이면 다 풀었어야 돼서 쉬운 문제니까 바로 갈게요.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서로 다른 그릇 A, B, C.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빈 접시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이 세 개에 우선 밑줄을 치면 돼. 근데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쉬운 이유는 서로 다른 5개의 과일을 서로 다른 접시에 넣는 건데 빈 접시를 허용한다니까 완벽하게 중복순열인데, 그지? 조건 하나만 붙어서 그릇 A에는 과일 2개를 넣는데, 그러면 A, B, C인데 여기 A에 2개 넣을 과일만 너가 잘 고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과일 5개가 있는데 여기 몇 개 고르면 돼? 5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넣으면 돼, 그치? 곱하기, 그러면 딸기, 귤, 겨울이니까 딸기랑 귤을 넣었어. 이해하는 거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BC에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BC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몇 개 사라진 상태야? 2개 사라진 상태 맞죠? 그죠?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 여기 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 몇 가지야? 여기 과일 몇 개 어떻게 들어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멈춰야 되지, 그지? 다들 멈춘 거 맞지? 지금 서로 다른 과일 5개 중에서 딸기, 귤 사라진 상태고, 바나나, 또 뭐 있어? 과일, 자두, 복숭아, 그냥 맘대로 할게, 알았죠? 감, 바자보. 바나나야, 어디 들어가려면 여기 둘 중에 하나니까 뭐야? 2 곱하기. 자두야, 어디로 갈래? 2 곱하기. 복숭아야, 어디 갈래? 2 곱하기 해가지고 2에 몇 제곱이다? 3제곱 이렇게 써야 돼. 맞지? 그치? 그럼 답 몇이다? 80까지야. 11번 풀어보세요. 11번 별표 3개. 할까요? 중요해요. 자, 이 문제를 보고 1, 2, 3, 4, 5 서로 다른 공이라는 거 당연히 눈에 들어왔어야 되고, 서로 다른 A, B, C 눈에 들어왔어야 되고, 단 빈 상자 눈에 들어왔어야 돼. 얘만 없었잖아? 그러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답이야. 3의 5승이. 그치? 얘 때문에 짜증나는 상태인 거 이해하시죠? 합이나 곱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극단적인 상태야 라고 약간 뭐라고 해. 그 극단적인 경우부터 생각하라고.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생각을 해봐. 그 한 바구니에 1, 2, 3, 4, 5가 다 들어갔을 때로 생각해 보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몰빵해도 합은 15밖에 안 돼. 그지? 그럼 이걸 그대로 해석하잖아? 합이 13 이상이 되지 않도록 이라고 하면은, 그치? 합이 12 이하인 경우, 12 이하인 경우, 11 이하인 경우, 19, 87 얘네들을 다 세느니 차라리 여기서 드는 생각이 전체에서 합이 15인 경우랑 합이 14인 경우랑 합이 13인 경우만 잘 세서 나가리 지켜야지 이런 생각까지만 들 수 있으면 경우의 수 이거 끝이라고. 부담스럽지 않지? 이게 다야. 스타트가. 괜찮지? 합이 12인 경우, 11인 경우, 19인 경우, 9인 경우, 8인 경우, 7인 경우 다 찾기 너무 힘들잖아. 그치? 심지어 0인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전체는 3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지? 전체는 이제 셀 줄 아는 사람이 됐어야 돼. 1번 공항 어디 들어갈래? 3개 중에 하나. 2번 공항 어디 들어갈래? 3개 중에 하나. 됐지? 빼기. 합이 15인 경우는 충분히 느낌 오지? 1, 2, 3, 4, 5 싹 다 끌어안아야 되잖아. 그러면 1, 2, 3, 4, 5 싹 다가 어디에 들어가던가? A에 들어가던가, B에 들어가던가, C에 들어가는 경우. 이거 내가 말 안 했지만 3가지인 거 충분히 이해해? 그치? 더하기. 합이 14인 경우는 도대체 공이 어떻게 나뉘어야 돼? 14인 경우가 있는 주머니면? 공이 딱 이거랑 이렇게 나뉘면 되지. 공이 두 분류로 나뉘면 되는데 2, 3, 4, 5 하나 모여야지 14가 된다고. 이 두 공 덩어리를 A, B, C 바구니에 넣는 거야. 그치? 이게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에 넣는 건데 이거 몇 가지 있겠니? A, B, A, B 이렇게 다 셌네. 지금 몇 가지야?
6가지지. 그걸 이쁘게 퍼미테이션을 말하면 몇이야? 3 퍼미테이션이겠지.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나열합니다. 야. 되니? 이렇게 하면 합이 14인 경우는 여기 딱 14거든. 이걸 이렇게 넣던가 이렇게 넣던가 이렇게 넣던가 이렇게 넣던가 이렇게 넣던가 이렇게 넣던가 이렇게 일일이 세도 돼. 알았지? 이렇게 될 거고 합이 이 정도 됐으면 합이 13인 경우 눈치챘잖아요. 1, 3, 4, 5에 이거 몰빵해서 넣고 얘네끼리 그 다음에 2 따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얘도 당연히 몇 개겠어? 3P 2일 거라고 딱 이 정도. 이 정도의 생각을 경우의 수에서 요구해. 알았죠? 3의 5승은 몇이에요? 243. 그리고 6 더하기 6, 12, 15. 이거 빼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몇입니까? 228. 줄줄 8. 12번 문제 바로 할 거예요. 내가 풀게 그냥. 별 내용 아니니까. 다 끝나가잖아요. 얼마나 쉽고 행복하고 좋아. 그래서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한테 넣는 실생활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여기서 킬러 문제 만들어줘요. 막 조건 막 붙으면서. 그리고 함수의 개수 에서 또 많이 출제됩니다. 아셨죠? 이 2개가 단독 출제 경향이야. 알았죠? 그냥 바로 이 문제로 풀게. A, B, C. 이렇게 돼 있어.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함수가 정의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A, B, C들이 공역에 있는 얘네들한테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러면은 A가 3한테 쐈어.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로 줄어? 3가지지. 이럴 때 낚이면 안 돼. 알았죠? 3가지가 아니야. 이게 A의 선택이었고 B도 여전히 4가지야. B 이렇게 싸도 돼. 1, 2, 3, 4 중에 하나 싸도 된다고. 곱하기. 그러면 C의 선택은 이제 눈치챘지. C는 몇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지. C도 역시나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도 돼. 우리는 이렇게 한 명한테 몰빵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함수의 개수 자체가 100% 중복순열인 거 이해하세요? 그치? 얘가 쓸 수 있는 거 4개, 얘가 쓸 수 있는 거 4개, 얘가 쓸 수 있는 거 4개. 이런 느낌이야. 알았죠? 2번. 그 문제에서는 이게 2번이다. 이게 1번이고.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이게 퍼미테이션이거든 딱. a, b, c,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a의 선택 몇 가지예요? 4가지. 이거 지금 a라고 쓸게. 이렇게 쏴라. b의 선택 1대1 함수니까 1대1로 매칭돼야 되잖아. b는 몇 가지야 이제? 이게 3가지지. 잘했어요. C의 선택은 2개. 알았지? 요 정도야. 알았지? 24가지. 이거 몇이야? 64가지. 이렇게 될 거야. 바뀌었어, 번호. 잘 봐야 돼. 됐죠? 투데이 마지막 문제. 13번. 이거 맞추고 집에 가 행복하게. 더 이상 안 괴롭힐게. 얼마나 좋아. 일찍 끝나네. 여러분 가끔 이거 수업할 때 내가 끝났다 이렇게 하거든? 거짓말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 다 끝났다 이러면서 수업할 때가 있는데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오늘 수업은 13번으로 끝인데,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이 급해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은 끝났어 얘들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누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끝났다라고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 나한테. 희망 고문이라고. 전 끝난 줄 알고 행복해 하는데 안 끝나서 너무 힘들어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멘트일 수 있으니까 혹시나. 오늘은 진짜 13번까지 이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드는 생각은 못 풀겠다 야. 맨 처음에 당연히 딱 보고 야 28번 그 선택 과목에서 28번이면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알았지?
선택 과목 객관식 28번이 마지막 문제라고. 그럼 이거 딱 보고 와 씨 우선 패스 이럴 가능성이 높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막 딴 거 풀고 딱 보고 생각해보니까 함수의 개수 문제고 조건들이 이렇게나 걸려있는데 강하게 조건이 걸린 애들부터 한다고 했잖아. 오늘 배운 게 강하게 조건 걸린 애들부터 하는 거거든. 근데 다 조건들이 다 걸려있거든. 거의 대부분 1, 2, 3, 4, 5, 6 다. 그치? 근데 강하게 걸린 애가 얘가 강하게 걸렸다는 게 보이면 돼. 그래서 경우를 이게 다야. 진짜 용기 있게 얘로 경우를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5에 붙으니까 15는 못 나와. 6, 6 해도 그치? 그래서 얘가 1일 때, 4일 때, 얘가 2일 때, 3일 때, 얘가 3일 때, 2일 때, 둘이 다른 경우 분명히 되지? 4일 때, 1일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1 안 되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4일 때 6 되고 그치? 5일 때 5 되고 6일 때 4 되는 거. 즉 이걸 진짜 용기 있게만 쓸 수 있으면 돼. 그럼 경우가 몇 가지야 사실 디테일하게는 7가지인 거지. 7가지라서 어려운 거야. 2가지인 척하는 7가지라서 되게 어려워. 알았죠? 내가 해볼게. 1하고 4한테 3아 1한테 쏘렴이야. 이건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친구들 알지? F3은 1. 3아 1한테 쏘렴. 4야 누구한테 쏘렴? 자, 이거 되니? 이건 됐지? 나다 조건이 뭐냐면은 F1은 무조건 F3보다 작은 애한테 써야 된대. 그러면은 F3이 지금 1이거든. 이거 1이거든. 친구들. 말로 해줘. 이거 1이거든. 그치? 그러면 얘가 쏠 수 있는 애가 있어 없어? 1보다 작은 애를 써야 되는데 등호가 있었으면은 무조건 1한테 써야지. 등호가 있었으면. 등호가 없잖아. 얘가 쏠 수 있는 게 F3 1이거든. 얘가 쏠 수 있는 게 없잖아. 어머? 모순. 불가능이야. 날라가네? 그럼 같은 이유로 얘도 안 된다는 거 이해하니? 돼요? 얘 같은 경우는 F3이 4한테 쐈어. 뭐야? 되니?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식으로. 난 이거 원래 그림 여러분 그리면 되는데 지우고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게. 이렇게도 봐줄 거지? 자, F3이 2래. 그럼 F3이 2한테 쐈어. 괜찮아? F4가 몇이래? 3한테 쐈어. 이거까지 됐지? 근데 1하고 2는 3보다 작은 애한테 쏴야 되는데 얘네 둘은 얘가 쏜 2보다 작은 애한테 쏴야 되니까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한 가지고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또 2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한 가지. 이거 이해하니? 곱하기. 그 다음에 5, 6 쏠게. 5랑 6은 4가 쏜 애보다 큰 애로 가야 되는데 4가 쏜 애가 누구야? 3이잖아. 그러면 3보다 큰 애로 가야 되는 거니까 4, 5, 6 중에 하나 써야 되지. 그러면은 4, 5, 6 중에 하나, 4, 5, 6 중에 하나. 이거야. 몇 가지야 총? 9가지. 다시 지우고. 얘가 3한테 쐈어요. 그지? 그리고 얘가 2한테 쐈어요. 정신 차려. F3이 3한테 쐈고 F4가 2한테 쐈어요. 여기까지 됐지? 이런 상태에서 1, 2는 얘가 쏜 애보다 작은 애한테 쏴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얘네가 쏠 수 있는 건 1이 쏠 수 있는 건 누구야? 1, 2. 얘가 쏠 수 있는 건 뭐야? 1, 2. 2 곱하기 2야. 괜찮습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5, 6이 쏠 수 있는 건 F4가 쏜 애. F4가 쏜 애가 2거든? 그럼 3, 4, 5, 6을 쏠 수 있어. F4가 쏜 애는 2거든? 3, 4, 5, 6을 쓸 수 있으니까 몇 곱하기 몇이야? 4 곱하기 4. 그럼 이거 몇이야? 64. 이렇게. 야, 이거 얼마나 이제 재미없어?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잖아. F3은 몇이야? 4라고 하고. F4는 몇이라고 하면 돼? 1이라고 하면 돼. 그치? 이런 상태야. 그러면은 F3이 4니까 F1, 2가 쓸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니까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3.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F4가 1이니까 얘는 더 큰 거 써야 돼. 2, 3, 4, 5, 6 몇 가지야? 5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야. 15 곱하기 10은 몇이야? 225 이렇게.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안 할게. 답으로 내도 되지. 이렇게. 딱 이런 다음에 F3이 쏜 건 몇이야? 4. F4가 쏜 건 뭐야?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3이 4야. 얘가 4야. 그럼 얘네들이 쓸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야? 3 곱하기 3이지. 근데 얘가 6을 쌌네? 맞지? 얘가 6이지. 그럼 5, 6은 더 큰 걸 써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어요. 에이 이렇게 없애는 거 알았지? 그래갖고 얘네들을 귀엽게 잘 셀 수 있는 건 내가 믿어도 되나? 집에 빨리 보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안 되는 사람은 남아서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게 몇 가지 나오니? 몇이랑 몇? 몇 가지야 이거? 불러줘봐. 맞춘 사람이. 자네가 해. 동아가 해봐. 불러와 이거. 16가지 이건. 100가지 믿었어. 그래갖고 이거 다 더하면 답이야. 알았지? 다 더하면 답 몇 번이다? 4번 나와 4번. 그럼 이래서 애들이 확통을 선택하는 거야. 어때? 확통은 어려워봤자 이런 느낌이야. 무슨 소리지? 경우를 잘 나누면 무조건 끝나. 오케이?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고 가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보면 되겠네. 질문 있으면은 내가 말하는 날 월요일, 금요일 알았지? 오늘 좀 일찍 굿바이 행복해라.